통계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지. 데이터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의 종류는 책 순서대로 가보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설명을 할까? 데이터 수량화된 거,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해. 시행을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숫자로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 확률 변수는 앞단원에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정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확률자 빼고 변수인데, 변수는 어떤 시행의 결과가 수량화된 것, 숫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변수의 특징은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으로 정수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범위, 그러니까 표본 공간 같은 게 주어지면 그 안에 확률 변수가, 데이터 확률 변수가 유한계 있어요.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수로 얘기하면 실수 같은 느낌이지. 이 정해진 그 구간 안에서 유한계가 존재하는 이산 확률 변수는 전체 확률,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이 하나 있을 거 아니냐? 주사위를 던졌으면 1의 눈이 나온다. 1. 이게 확률 변수고, 그 확률 변수는 1 다음에 1.5, 1.6 이런 거 없고 2로 넘어가잖아. 그 다음에 3. 이거 있잖아. 이거 되게 멋있게 얘기하면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에너지 중위처럼. 양자화가 그냥 이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들, 연속된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되게 유식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한계의 그 확률 변수가 존재하고 이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표본 공간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다 나와 있다면 거기에 해당 확률은 총합이 1이니까 각각의 확률이 그 정수에 해당되는 변수에서 나오는 확률 P가 우리가 쉽게 이제 정이 될 수 있어. 왜냐면 0 아니면 1 아니면 0과 1 사이의 숫자고,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각각의 확률을 전체 합하면 1이 돼야 되고, 근데 확률 변수가 유한계니까. 그런데 실수하게 되면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시간, 길이, 거리 이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무한계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안에 내가 어떤 실수 하나를 딱 정한다. 그런데 걔가 확률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놈이 무한계다. 근데 합은, 확률 합은 총합은 1이어야 된다. 의미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확률 P가 얘는 이제 알파로 간다고 하면 얘는 0에 근사해 버려서 개별적인 실수 하나의 확률 변수, 실수 하나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묶어서 계산할 거야. 이건 증명할게 안 돼. 우리는 일단 이상 확률 변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앞단원에서 그 전 단원부터 얘기할까? 그 전 단원 뭐였냐면 뽑기, 공뽑기 이게 있고 양대 산맥이야. 그 다음에 바로 전 단원에서 했던 독립시행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독립시행. 이렇게 독립시행의 이 사건의 성격은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 그 n을 반복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사건이 내가 n번 반복했을 때 몇 번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없이 모아서 경험적 확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수학적 확률, 그래서 아예 공식화 시켰잖아. 그치? 특히 이제 그게 이거잖아. N, C, R,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정했을 것이고, 거기가 이제 걔가 확률 변수가 됐을 것이고, 그 확률 변수는 숫자하고 대응시킬 것이고, 그래서 P의 R승이죠. 얘가 R승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Q, 1-P의 N-R 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게 돼. 이렇게. 이게 양대산맥. 이렇게. 그 다음에 통계를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인문학적인 느낌으로 이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각 변수가 가지는 확률을 구했다, 수학적으로 구했던, 경험적으로 구했던, 어떻게 구했던 거네.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 또는 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각 사건의 결과로 인한 만들어진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값들을 계산해 놨다 이거지. 끝났잖아. 근데 이걸 왜 할까?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똑같은 행위를 하겠지. 예측을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내가 이런 사건을 기대를 해서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 근데 거기 돈이 걸렸어. 사실 바로 해야지. 예측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저 뒤에 맨 마지막 단원이 추정이라는 단원이다. 그러니까는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또는 먼 미래를 알고 싶다. 오케이? 보통 여론조사 중에서 특히 선거 끝나고 출구조사하면 그 기가 막 거의 예술이잖아, 정확도가. 뭐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사람들이 이미 투표를 하고 나왔어. 근데 이제 전체 개표 결과는 새벽 넘어가서 나오고 6시, 7시, 8시 그때 표본 출구조사가 나오잖아. 데이터를 모아놨잖아. 그치? 근데 이제 본 게임은 아직 개표가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벌써 결정. 이게 무서운 거야. 이 통계 자료가 쌓였을 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한 같은 행위를 한다. 같은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시행할 어떤 행위의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범주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그따위로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이게 과거의 통계 자료가 있는 거야.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성적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맞아. 그래서 사람들은 찍어서 딱 맞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통계 잘하면 그 천문학에서도 쓰이고 인문에서 그 실험 같은 거 하잖아. 사람들 심리 실험. 그치? 여러 가지로 요거 알아두면 꽤 재밌는 일들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계 단어니까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하겠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야. 이 정리된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표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건 세로 형태로 배웠고 도수분포표 그거야 이거. 우리는 이제 그걸 가로 형식으로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로 형식은 뭐가 나오냐면 좌측에 계극칸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전체 있을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일정한 구간으로 5개에서 8개 정도 나눈단 말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극값, 가운데 중앙값, 계극값을 그 계극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값을 계극값으로 선정한다는 거지. 이게 보통 이제 공을 던졌을 때 몇 미터 던졌니? 뭐 시험을 봤으면 몇 점 받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다 수렴화된 거야.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그게 확률 변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별량이라고 했던 것 같아. 별량. 요새는 용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책 많이 바뀌었더만. 그래서 그 별량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서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x1, x2, 뭐 10점, 20점, 30점, 10m, 20m, 30m, 1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K까지 해서 따다다다다 가가지고 이제 뭐 n번째까지 가겠지. 그 다음에 옆에 썼던 게 뭐냐면 도수분표표니까 도수. 그러한 자료값을 갖는 대괄위수. 자료의 개수, 도수. 그래서 거기 도수를 이제 fx1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fx2 그다음에 f1, f2 할까? f1, f2, f3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가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확률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총 도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 시그마 스케일.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FK. 그러면 2명, 3명, 4명, 5명 다 합치라고. 이거를 총도수 n이라고. 그때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당시 배웠던 기억 속에서 상대 도수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 상대 도수가 이제 n분의 f1, n분의 f2, n분의 f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바로 요 부분이 이제 P1, P2, P3 비율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확률일 거 아니야. 그래서 P에. 자, 생각을 해봐. 여기서 K 이꼴 1에서 N까지 N분의 FK를 하게 되면
그치? n은 상수니까 나갈 거고 K분의 n까지 여기 FK만 모였단 말이야. 이렇게 n분의 2가 나갔지 이렇게. 근데 요만큼이 이게 n이잖아. 그럼 이게 2지. 그래서 이 상대도수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률 변수 집합이니까 x라고 할 거고 이쪽을 확률 p라고 할 거고 이거를 책에 이제 한두 페이지만 넘겨도 표 형태로 나올 거야. 가진 다룰 통계 자료는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고 확률 변수 x 그러나 기준사건이 뭔데? 이거부터 정해놓고 들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거야. 앞에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뭐 예를 들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본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여사건을 A여라고 하면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사건은 바뀔 수 있고 그 사건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동시에. 그치? 그러면 기준사건을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x1 수량화 됐는데 0부터 나올지 마이너스 1 나올지 뭐 100부터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x1, x2, x3 그다음에 그래서 가다가 xk 그래서 끝이 났어. x에서 딱 종료가 됐어 이렇게. 요 자리에 이제 밑에다가 P 넣는 거야. 그러면 P1, P2, P3, P4 뭐 없으니까 그다음에 PK, PN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에 이게 상대도수야. 비율. 여기에 항상 칸 찔러 넣어서 무조건 초창기에는 처음 문제는 앞쪽 문제는 무조건 1. 근데 이 2를 갖다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 상태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 밑에 기호로 얘기하면 느낌이 빡 달라지거든. 그래서 기호 한번 다시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PK는 스몰 PK는 1이다. 양심하자. 그러니까 총도수 얘기가 빠지고 바로 확률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확률 변수 자체가 이산적이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것과 이거 사이에 수열같이 요 인접한 그 확률 변수 사이에 다른 확률 변수는 존재할 수 없다. 물리학에서 이거를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표를 뭐라고 하냐면 이산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고 이산 확률 그러니까 양자화되어 있는 확률 변수의 각각의 해당 확률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구성이 생겼어. 그치?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도수분포표로 넘어가서 이 표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뭘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우리가 통계를 한다 라는 의미는 기초적으로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을 구한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만
말하는 평균은 너희가 배우는 그 산술 평균 있지? 단순한 산술 평균 말고 우리는 기하 평균도 있고 조합 평균도 있고 여러 가지 평균이 있어. 여러 가지 평균이 있어. 그래서 평균은 넓은 범위의 평균을 어떻게 넓은 범위에 우리가 배우고 그냥 그 산술 평균 말고 범위의 평균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확률 이상 확률 변수를 정의하면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선생님, 이상 확률 변수 정해졌는데. 그런데 확률 변수가 정의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인 사건의 결과가 수량화된 이 숫자를 확률 변수라고 하잖아. 이건 1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차원적인 확률값 x를 그대로 쓰는 경우. 근데 저기 우리 함수에서 보면 fx가 있으면 f2x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fx 제곱, 뭐 고기자식 같은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다 뭐냐 이거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 1차적인 확률 변수 x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평균이야.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2x 플러스 10이라는 확률 변수를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쳤다 이거야.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근데 이렇게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3명이 있는데 20점, 30점, 40점을 받은 거야. 100점 만점을 시험을 봤는데 세 놈이서 20, 30, 40을 받은 거야. 근데 통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20점, 30점, 40점을 그냥 내보내면, 점수를 그냥 내보내면 새끼들 실력을 까버리는 거지. 까버리는 건데 얘네들의 상대적인 그 차이 또는 비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네들이 날 것으로 가진 점수 20점, 30점, 40점을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사악한 목적. 부모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부모들한테 이 점수를 100점에 20점에서 보내면 난리가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워서 얘네들의 실제 실력이 이게 아니고 내신은 이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과거의 조사, 우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계속 봤는데 실제 학원 성적과 학교 성적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얘는 학원 성적이고 실제 예상되는 학교 성적은 학교 내신 점수는 EX 플러스 10을 하는 게 정확하다.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저 새끼 50이고 그 다음에 70점 나오고 그 다음에 90점 나온단 말이야. 이런 용도로 내가 확률 변수를 재정의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장 날것의 1차적인 확률 변수를 변형을 해서 목적에 맞게 통계 자료를 낸단 말이지. 근데 다시 한번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그러면 x를 가지고 평균 낸 거하고 2x 플러스 10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해서 평균을 낸 거는 이름이 다르지. 오케이? 그때마다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평균 내는 거야. 근데
통계 이제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공부하면 별의 별 희한한 나도 애들 대학교 가서 애 새끼들이 물어보길래 뭐 집에 책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걔들 이제 숙제해주고 레포트 한다고 나도 같이 봤는데 별의 거 다 있어. 말도 다 한자로 써서 겁나 어려워. 근데 알고 보면 다 평균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이라는 게 있거든. 분산? 이 분산도 평균이에요. 분산도 우리 이제 고등수학은 평균하고 분산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분산도 평균이야. 그러면 분산에 쓰는 확률 변수 따로 있다는 얘기지. 분산에 쓰는 확률 변수 뭔지 아냐? 이 분산은 편차 제곱을 확률 변수로 하는, 편차 얘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편차 제곱을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이상하는 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이에요. 분산이. 근데 고등수학에서 왜 그냥 기본적인 산술 평균하고 변형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왜 구하냐 라고 하면, 평균이 어떤 집단을 얘기할 때 잘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레벨을 정하는 수준.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래. 레벨, 수준, 등급,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그냥 날 것의 평균이 좋아요.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자료. 그런데 분산은 아주 좁은 의미의 산술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문학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심리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 즉 평균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 오류라고 하긴 그렇고, 특징 중에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랐을 때 오히려 뜻보다 실이 많은 특징이 하나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밀집도야. 밀집도.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직업 중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평균 입사 후 첫 해 연봉이 얼마냐 봤더니 250만 원. 예를 들어서 아싸 뭐 사회 초년생으로서 뭐 저 정도 받고 사회 첫발 내디는 거 괜찮겠지? 라고 해서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갔더니 여기가 이제 연봉 라인인데 연봉 라인인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요 자리가 250만 원 라인이야. 이렇게 올라가면 크고 내려오면 작아지겠지. 그치? 그런데 그 애들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실제로 250만 원 받는 새끼들이 없는 거야. 전부 다 100만 원을 받거나, 그치? 가서 보니까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진짜 하잘것 없는 일을 하는 애들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사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머리 써서 두각을 나타내서 한 400만 원 받는 새끼들이 이렇게 양분화돼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화돼서 평균을 얘기하면 250만 원인데 나는 확률적으로 들어가면 100만 원 받을 확률이 더 높고, 이게 이제 평균의 오류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여기서 말하는 평균, 레벨, 수준, 등급이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으면 돼. 물론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정 생산해낼 수는 없어. 그래서 가장 필요한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균으로 나와 있는 이 수치하고
실제 애들이 받은 급여의 격차를 따지는 거예요. 즉 얘는 기준이 있어. 그래서 평균이라고 알려진 값이 있는데 실제로 그 평균에 해당되는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내가 평균값만 돼도 행복하겠다, 시도해보겠다 라고 나는 결정을 했는데 그 평균값이 실제로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될 확률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썼냐면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돼. 왜? 평균의 오류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에서 각 애들의 연봉, 확률 변수를 평균에서 실제 받은 급여들을, 급여가 지금 확률 변수잖아. 평균은 뭐 평균 대신 급여,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급여야, 급여. 급여의 평균을 냈고 애 새끼들마다 받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받은 놈들이 쫙 구수분표에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거지. 뉴. 이걸 만드는 거야,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위에다. 그냥 더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얘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확률이 변하냐? 아니지. 그냥 얘의 값만 치환해서 1대1 대응시킨 거잖아. 그럼 요 위에 사건이 확률은 얘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new x라고 하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차야. 그러면 편차라고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생긴 거잖아. 근데 우리가 통계에서 하는 일이 뭐지? 평균 내는 거지. 그러면 평균보다 낮은 애들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 평균보다 낮으면 플러스고 얘가 평균보다 크면 요 값이 음수일 거 아니야. 근데 평균을 낸다는 것은 이 확률 변수들을 싹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싹 상쇄돼서 거리감이 사라지겠지. 맞잖아. 요 차이 플러스 차이 마이너스 그럼 이게 확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가 되게 작게 나와. 그럼 그 숫자를 보고 평균하고 애들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진짜 평균이 존재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사분위 편차, 절대 편차, 무수 편차 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뭐냐면 이 편차를 제곱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도 평균과 차이가 있는 거고 플러스도 평균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좀 이따가 평균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서로 상쇄되지 않게 값을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지는 거고 양수로 만들 때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절대값을 씌우면 숫자가 좀 작아. 그러니까 이 숫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잘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먼 놈은 확실하게 멀게. 그러니까 숫자 1이 있다는 얘기야. 1에서 먼 놈 5가 있으면 차이가 4, 4, 16 확 늘어나게. 확 늘어나게. 왜? 거리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편차를 제곱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 데이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통계는 평균을 내는 건데 1차원적인 평균은 이런 함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할 개념으로 편차 확률 변수에서 나 이거 풀터 잘못했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제곱할 거라 생각 없이 썼는데 편차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평균을 내는 거야. 이거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분산이라는 거는 언제 쓰겠냐? 분산이 100이다. 뭐 어쩌라고. 제곱된 값이니까. 평균이 있고 평균에서 애들 떨어진 걸 다 빼서 편차를 했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다 제곱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평균을 냈단 말이야. 근데 100이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 거야. 그러면 A반의 평균 MA가 있을 거고 B반의 평균 MB가 있겠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A반, B반의 맞춤형 수업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어려울 수도 있다. 왜? 이쪽도 평균이 70이고 이쪽은 70이란 말이야. 근데 이쪽 70은 진짜 70이고 이쪽 70은 낙하등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애들 성적을 눈높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수준이 되는 시험지를 내 수업 내용을 준비한 애들이 다 좋아라고 그러겠지. 근데 여기에 가서 똑같은 수준의 시험지 수업 내용 갖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 다 차. 어려워서 자고 쉬워서 차. 그치? 그랬을 때 A반과 B반의 분산을 구한다고 하면 이 분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분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산값이 작은 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큰 반이 있을 거 아니냐? 큰 반은 의심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분산값이 크면 실제 평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쌤, 분산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숫자가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분산 제곱해서 만든 거지. 그래서 단위가 제곱이 됐으니까 단위의 의미가 없어졌어. 돈의 단위가 원이잖아. 원 제곱하면 뭔데? 그게 뭘 의미해? 원 제곱하면. 그치? 무슨 몇만 원 할 때 원을 제곱하면 그게 뭐냐고. 그래서 그 숫자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양의 제곱근을 씌워. 그러면 단위도 같이 알지? 물리 공부에서. 단위도 같이 이제 제곱된 원 제곱에서 원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실제 존재하는 값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분산 구한 거에다가 분산은 이제 비교용으로 쓰고 편차, 그러니까 이걸 표준 편차라고 그래. 이 표준 편차, 즉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씌웠을 때 나온 이 표준 편차는 실제 여기 돈으로 치면 원이 되는 거야. 아, 평균에서 애들이 평균적으로 줄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표준 편차가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50만 원의 왼쪽 230만 원과 그 다음에 250만 원에 270만 원 쪽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지. 평균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값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주고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250만 원 왼쪽 오른쪽 애들이 쫙 줄 서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지. 요 폭이 좁다면, 요 폭이 넓다면 넓을수록 평균이 실제 존재할 확률은 줄어든다. 좁을수록 커진다. 오케이? 됐어?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의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통계는 평균을 내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개의 평균을 공부할 거다. 근데 평균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평균 M을 내는 방식은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원래 여기에 도수가 있었어. 맞지? 도수. 오케이, 도수. 잠깐 썼다 지울 거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F1, F2, F3, FK 다음에 FN 원래 도수가 있었어. 상대 도수 확률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 별량 가진 애들 F1명 10.3명 이렇게. 그치? 그래서 XK, FK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구하는 거지.
부분합을 구하고 이 부분합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총 도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fk 이거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총도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 총도수가 n이 되는 거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n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다음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xk fk가 될 건데 이 n이 상수기 때문에 다시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xk n분의 fk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여기가 xk이고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 이산항의 분표표에서 나온 바로 p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별량하고 300도수 곱해서 합하면 그냥 평균 나온다고 했었던 게 있거든. 오케이? 이거를 이제 용어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데 M이라고도 하고 M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함수 y 이퀄 fx가 있으면 최대값을 구한다 치죠. 최대값 y는 4, 3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평균 m의 느낌이고 근데 최대수가 아니고 최대값이 돼. f1이 3이다 라고 쓰는 방식이 있지. 우리는 이게 더 좋은 거야. 언제 값이 3이냐 1,3 이렇게 읽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아닌데 이건 시그마 이 expectation 기대값 이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 평균이야. 이 기대값은 돈 걸렸을 때 특히 기대값이라고 읽어요. 네. EX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잘 봐. EX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냐? 지금 확률 변수를 1차적으로 나온 그냥 날 것의 X를 확률 변수로 했을 때 말하는 평균.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러면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 있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왔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변수가 변하면 확률 변수가 변하면 이름이 바뀐다고. 평균값의 이름이 바뀐다고. 지금 변수가 얘란 말이지. 그러니까 분산은 평균인데 어떻게 구했냐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한 걸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위에다 이거 써놓고 평균 구할 때는 이렇게 합하면 되고 분산 구할 때는 이렇게 곱해서 합하면 돼.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이 기호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기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얘 다항식이니까 2하고 x제곱 2mx 플러스 m제곱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m까지 평균을 내는 건데 이게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 xk 제곱 마이너스 2m 이거 평균이야. 평균 그 다음에 xk 플러스
m 제곱에다가 확률 변수 거기다가 확률 pk를 곱하면 이게 평균이야.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 그런데 확률 변수가 지금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바뀌는 거야. 이 평균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어? 됐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하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시그마는 더 셈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xk 제곱 pk 한 덩어리 나오고 em은 시그마 뭐 k 아니니까 나오면 되고 k 이퀄 1에서 n까지 xk pk 곱해준 거 있어야 되고 플러스 m제곱 나올 거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m제곱 나갔지. pk 이렇게 해서 시그마 확률 사용하면 돼요. 자, 얘 가만히 보면 어디를 잘 봐야 되냐? 확률 변수 쪽에 곱해가지고 다 합했네. 그러면 평균이네. 이거 평균이네. 됐지? 평균은 평균인데, 그런데 어떤 평균이냐면 확률 변수가 변형됐고, 그렇다면 원래 모양이 이거네. 제곱된 별량의 평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일단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밑에 있으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2m. 요거는 EX 얘기하는 거야. 날것의 평균. 다음에 요거. 확률 곱해졌네. 시그마 했네. 그럼 확률 변수를 가장 처음에 나온 기본 사건에서 나온 확률 변수 썼네. 평균이네. 그러니까 이것이 EX야. 이거 모양 따라가는 거야. 확률 곱해진 거 보고. 플러스. 자, 요 m제곱은 또 m제곱인데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확률 총합입니다. 확률 총합은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EX하고 M은 같은 기호기 때문에 2의 X로 통일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왜 앞에가 2x 제곱된 별량 표를 하나 더 만들어라. 제곱된 별량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요거를 m이라고 쓰면 m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5와 2x 제곱된 별량의 평균에서 원래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이게 분산이다. 오케이. 이 분산은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VX라고 얘기합니다. 이 VS는 단위가 제곱돼서 단위 자체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근데 대신에 숫자가 멀면 확 커져 있고 좁으면 확 더 줄어들거든. 1보다 작은 수는 제곱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근데 숫자보다.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지. 평균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그렸다 지운 것처럼 실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위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시그마 X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 표준 편차는 별 내용은 없고, 루트 V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할 뿐 평균이 3개가 나온 거야. 처음에 뭐가 나왔지? 우리가 아는 평균 EX, 그 다음에 분산에 관련된 평균 X-N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제2공식, 제곱된 별량의 평균 EX 제곱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 3가지 종류의 평균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평균과 분산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평균 값들이다. 평균, 분산,
분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온 중간에 나온 제곱된 별량의 평균. 이 평균만 세 가지다. 정리를 하면 이상을 분포표에서 날것의 평균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xk, pk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을 낸다라고 할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광범위, 넓은 의미의 평균을 뜻하는 식이기도 하다. 즉, 이 자리가 확률 변수인데 모양이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확률은 변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평균이라고 한다. 이때 확률 변수를 x로 쓰면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다.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산은 원래 만들어가는 과정이 x-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다. 분산도 평균이다. 이렇게. 결국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쫙 풀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새로운 평균 하나가 필요하더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더라. 거기서 본 평균, 원래 평균, 확률에서 x일 때 공평균의 제곱값을 빼준 것을 분산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평균이라는 기호를 썼기 때문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확률 변수 모양 따라가시고요. 거기다가 상대도수, 즉 확률을 대응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 총합을 구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이제 제곱된 변량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기호하고 장난칠 거거든.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단순합니다. 이게 확률변수 모양이에요. fx에서 x값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xk-n의 제곱 pk 붙이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pk 있어야 돼요. pk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된 거고, 이런 식이죠. 시그마 x는 이거 안 쓸 거야. 루트 vx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다음. 자, 확률 변수의 변형. 어디와 어디에서 이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의 에서 나온 이렇게 된 형태에서 평균과 분산. 오케이? 그럼 직관적으로 자, EX를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왜? 아니 표에다가 X 그려놓고 그 위에 칸에 AX 플러스 B라고 쓸 거 아니냐. X가 있어야 AX 플러스 B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VX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시그마하고 k 이퀄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axk 이게 다 시그마야. 시그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이 a 빠져나가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xk, pk 요거 한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b 한 다음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pk 한 덩어리하고 두 덩어리잖아. 근데 요것이 이 x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거 1이잖아. 이렇게. 그래 b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a 붙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 이 분산은 평균이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 자, VAX 플러스 B를 계산하려고 할 때 이미 평균 M, 그러니까 평균 여기서 M이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확률 변수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m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냥 m 아닙니까? 날 것의 m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am 플러스 b 요게 이 x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돼? 그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말입니다. 분산 v의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시그마로 k 있고 1에서 n까지 확률 변수 이렇게 생겼어요. AXK 플러스 B에서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의 평균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AM 마이너스 플러스 B 확률 변수 마이너스 편차의 를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확률 PK를 곱해줘야지. 왜? 너 내가 필기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백지 시험 볼 거야. 중간에 쓰다 말어? 죽을라. 이렇게. 그래서 A 묻고 XK 마이너스 B 하고 제곱에 PK 이렇게 들어오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이 B는 뭐냐? M이 들어와야지. 됐지?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A 제곱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XK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PK로 정리가 돼요. 근데 앞에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이걸 VX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날것의 분산. 날것의 분산을 알면 제곱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B 꼬리가 잘라졌잖아요. 왜 꼬리가 끊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모든 확률 변수를 플러스 B만큼 업해주면 확률도 B만큼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조정된 평균과 조정된 확률 변수의 이 차이는 평행 이동을 한 거라서 안 나요. 편차라는 게 차이를 구하는데 같이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런데 앞에 확률 변수를 A, B 했을 때 A는 다르지. 왜냐면 이 계산 방식이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남아서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꼬리 잘리고 대가리는 제곱되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이미 꼬리는 잘려갖고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A 루트 VX가 되는데 얘를 루트 VX를 원래 기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제곱이었구나. 자, 전체 루트 씌웠지. 저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됐고, 그렇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